시간에 여유가 좀 있으니까 오늘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형주는 매매하지 마 기준을 강조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좀 살펴봐 주시죠. 네이버를 30만 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이 사실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주가가 다시 뭐 20만 원 선 회복하나 싶다가 또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매매 전략을 짜가야 될까요, 대표님? 제가 욕을 가장 많이 먹은 종목이기도 하고 네이버 40만 원대 인기 좋을 때 팔아갖고 옆에도 가지 마라. 20만 원과 25만 원 정도 보일 거다. 카카오는 15만 원대 5만 원 보일 겁니다. 네. 그러다 욕을 얼마나 먹었다고요. 이 방송에서. 근데 지금 저한테 질문이 메일이나 간접적으로 제일 많이 오는 게 네이버 네이버인가요? 카카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근데 네이버는 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카카오는 방법이 한 3년 동안 없습니다. 이유는 지금 카카오라고 보시면 안 돼요. 5분의 1 액면분할하는 종목입니다. 한 주가 5주 된 카카오예요. 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 흥분해갖고 그 따상해서 카카오 상장해갖고 또 액분하고 막 열광했던 그 카카오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네이버는 분할해서 상장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단소히 이렇게 물러서 이 46만 원짜리가 15만 원까지 이거를 하락을 한 겁니다. 이건 바닥입니다. 이게 왜 바닥이에요? 제가 자료에서나 할 때 22만 5천 원과 24만 5천 원 사이에서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40만 원에도 반은 힘드니까 30%라도 매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이유는 이게 이 빨간 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30만 원 오는데 잘못하면 1년에서 2년 걸릴까 봐. 그 시간의 가치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럴 때 저는 한 번에 빠져나올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1000주를 30만 원이나 40만 원에 물려 있어요. 그거를 지금 22만 5천 원, 24만 5천 원에 어떻게 팝니까? 근데 저는 300주라도 파십시오라는 전략을 계속 강조해 드렸거든요. 왜? 그때 팔아갖고 바로 안 간다. 18만 원, 19만 원 오면 물량이 15에서 20% 늘어나요. 이게 또 하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24만 5천 원에서 20% 빠진 게 19만 2천 원인데 지금 그걸 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주 팔았으면 120주 살 수 있어요. 아, 물량을 더 늘리기 위한 매도를 말씀을 하셨던 거군요. 한 번에 어떻게 30만 원까지 기다려요. 그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내림 현상으로 매수 단가 본전 이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죠. 대신 다 매도해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30%라도 팔아갖고 물량 늘린 다음에 이런 잔파동은 여러 번 있을 수 있거든요. 18만 원에서 25만 원은 거의 1, 2년에 4, 5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2번이나 3번만 잘 타보세요. 그러면 300주, 1000주에 300주를 팔았어요. 400주나 500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평단 조절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하나.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그럴 때 저는 이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손절해갖고 이거 다시 이 30만 원권 복구율이 42% 올라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 네. 그럴 때는 저는 이런 전략을 씁니다. 매도한 거 갖고 다른 종목으로 가라. 다른 종목. 네. 중저가 옐로칩 중에 뭐 다우데이터가 됐던 서울가스가 됐던 서울옥션이 됐던 다원시스가 됐던 그 다음에 또 차바이오텍이 됐던 뭔가 정부의 정책이거나 아니면 요새번에 특수건설이나 동아지질이 됐던 그 30% 손절한 거 가서 거기서 50%라도 먹어라. 가능하거든요. 네이버나 대형주는 1, 2년 동안 이렇게 박스 속에 종목별로는 전번에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지수는 하락했어도 300% 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했듯이 많이 빠진 것 중에 정책 관련주 뭐 다운시스 같은 거는 저는 계속 더블 이상 갈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보다. 그리고 뭐 우주항공이나 AP 시스템 그 다음에 특수건설이 7,000원짜리가 한 44,000, 5,000원 게임이 한 번 있을 것 같고 동아지질은
뭐 12,000원짜리가 2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그런 게임이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거버넌스나 정책 관련주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로 가갖고 거기서 진짜 50% 이상의 수익이 났어요. 팔아갖고 수익금은 네이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금 갖고 아, 네이버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네이버로 돌아가나요? 수익금만. 그러면 평단 조절이 계속 되는 거예요. 30% 손절된 걸 그걸로 메꿔 가면서 네. 이건 시간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남은 30% 가용 자산 갖고 그나마 이 시장에서 탄력이 있는 중소형단에서 수익률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3번만 성공하면 30만 원 물린 게 본전이 됩니다. 그런 전략이 또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가 거의 반토막 이상 되신 분은 지금 얘기한 거를 심사숙고해서 응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단 대형주 중에서도 반토막이 낮지만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는 종목들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시가 네. 지금 1등부터 30위에 있는 종목들은 다 가능한 전략일까요? 가능한 전략이에요. 가능한 전략. 대표님, 그런데 중소형단에서 사실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뭐 몇십 프로 오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겠군요. 종목을 고르기 앞서서. 아니요. 납법가다에 50이 최저가 종목 찾는 겁니다. 그리고 실고 들어간 거는 네. 대드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손절가를 그럼요. 짧게 잡나요? 저라면 한 7% 잡습니다. 성공하는 보장도 없잖아요. 50주 네. 최저가 났는데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2, 3주까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을 7% 끊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타이밍 잡는 전략을 유도하면 아, 7%에서 손절을 하고 다시 그 종목 매수 보는 시점을 거예요. 잡는 거군요. 그 한 종목 종목을 보는 거예요. 가지고. 딴 거 가지 예. 말고. 왜냐하면 이미 엄청난 하락을 형성한 종목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종목들 제가 샘플링 잡은 게 라데간 사태로 박살난 것들. 다우데이터, 삼천리, 서울가스. 지금 흐름은 어떤가요, 대표님? 지금 그냥 그 바닥에서 네. 오르지도 않고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아직 안 나와요. 생각보다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우데이터나 삼천리나 도시가스는 내년도 되면 분명히 요금 인상을 할 거고, 네. 그래서 수익성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 대주주면서 지금 빅데이터, 앞으로 빅데이터 에너지가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4만 원짜리가 12,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못 가도 2만 원에서 3만 원 게임은 한 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게임을 갖다 해서 아까 네이버 갖고 다우데이터 갔어요. 1년 동안 박스였는데 이거는 그나마 성공하면 더블 게임이 한 번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네. 손절을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지 않죠. 50%까지는 권하지 않습니다. 한 30%는 그래도 쉽거든요. 30% 정도는 끌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동해서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하면 자신감이 붙게 되겠군요. 그럼요. 근데 그 대상은 정부 내년도에 주도 가능성이 높은 끌개가 있는 거. 네. 우크라이나 재거든 싸우도 끌게든 아니면 뭔가 이유 때문에 실적은 좋은데 시장에 어떠한 악재 때문에 투매가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에서 찾아내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표님, 앞서서 카카오는 향후 3년 정도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 눈여겨보시잖아요. 카카오는 왜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그 액면 분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 분할 저- 상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가까이에서 한 주가 5주니까 네. 지금 4만 원, 5만 원을 한 주대로 생각하시고 5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수량이 5배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다르다고요. 네. 그러니까 바닥은 4만 원과 6만 원 사이에서 느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질문 많이 받는 게 10만 원 이상 깎아고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3년은 기회가 없다는 얘기가. 네, 네. 그 이상 대충 뭐 6만 원, 7만 원, 8만 원 여기서 물리신 분은 아까 말한 내 전략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30% 50% 끊었다가 네. 다시 왜냐하면 카카오도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 IPO 나오기 전까지는 탄력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새 보시면 IPO 순서 잡는 것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저라면 카카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 옛날 정부, 현 정부, 정치적 색깔 뭐 이런 것들 쭉 보시면 IPO 자체가 어려울 거다. 아니 하려고 그러는데 예. 위에서 그 순서에서나 여러 가지 계속 밀리게 될 거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카카오를 팔아갖고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이나 부울경 관련된 그 SOC 관련된 토목, 건설, 철강 이런 것들 한 1년 동안 하고 나서 다시 와도 카카오 그 위치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인터벌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 시각을 바꾸려고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에서 현 정부가 지면 그때는 속도 낼게요. 그건 4월 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분석보다는 정치적 색깔의 판세가 어떻게 가나 그거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 사이에 네이버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단 하나 이것도 사우디 네옴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연골고리의 에너지 덕분에 그래도 네옴은 18만 원, 24만 원 박스가 여러 번 나오고 한 번은 30만 원까지 가는 에너지가 내년에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카카오 물리신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기다리기 힘들다 손절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일단은 내년 총선 이후로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그때 있다. 짚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는 아무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추가 물타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있는 걸 어떻게 머리 써갖고 10만 원 이상이면 지금 반토막 이상 손절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딴 데 가서 따블을 먹어야 되는데 그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평가 손 상태로 냅뒀다가 때가 오면 조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대 물리신 분은 조절도 7자가 오면 하십시오. 그 4에서 6 사이에서는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그렇게 카카오는 좀 시간을 거의 3년 잡으시죠. 네.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또 한 가지 또 섹터를 보자면 오늘 일부 바이오주들의 상승이 좀 돋보였는데 폐암 신약 기대감에 유한양행은 신고가를 냈고 저희가 또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 종목 중에 하나가 차바이오텍이잖아요. 한 17,000원에서 8,000원 선 오면 여기서는 좀 조정을 받았다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시각은 변함이 없는데 전번에 ETF 때 새로운 ETF가 유한양행이 구제약주로 네, 그게 말씀하시죠. 하나의 트리거가 됐군요. 예, 트리거가 예. 되고 루니 뷰너 이런 것들 JK는 그냥 더 급락할 거다. 이 트렌드가 바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바이오 제약주는 네. 갖다 얘기해서 구제약주 중심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권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코덱스 ETF의 삼성 바이오 쪽이 섹터가 그 옛날에 루니 뷰너 JLK 이런 섹터에서 구제약주로 바뀐 것 같고 여기에는 CDMO라든지 네. 뭔가 또 끌개가 새롭게 매출단이 나오고 실적단이 나오는 걸로 압축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임상 성공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매출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만 선별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압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출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구 제약주 쪽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또 차바이오텍 매매하신 분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 대표님? 예, 저는 이번에 그 차바이오텍은 이제 매출이 1조가 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자꾸 이제 뭐 부동산 확보해서 뭔가 공장 짓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끌개는 젊음, 재생. 이거는 저는 10년 화두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가 고령화가 돼서 60대, 70대 가는 분들한테 10년 젊음을 주겠다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103세 할머니께서 패러글라이딩 성공했다는 기사를 또 읽은 것 같네요. 그런 그 에너지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 사고가 이제
노화는 병이다. 병은 고칠 수 있다. 그게 주기세포 이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 연장 그냥 우리가 그냥 생명 연장만 하면 뭐예요? 활력이 건강하게 있고 살아야죠. 건강하게 이걸 예. 줄 수 있는 에너지에 관련된 이게 이제 유전자 가인이 주기세포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개발돼서 약까지 나오거나 시술까지 나오거나 이런 게 점점 쌓아지고 발달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2차 전지보다 난 더 큰 에너지예요. 나한테 10년을 앞당겨서 주는데 네. 그러면 갔다 해서 우리 베이붐 시대에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돈 있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분들이 내가 아파트 몇 채 갖고 한 채 버리면서 내가 이거 하려면 하실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대표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금리, 환율 급등 이러면서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비관적인 전망들이 좀 많았습니다. 시장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다운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대표님께서는 주식과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항상 7대3, 70%는 아직도 현금이 30% 정도면 된다라고 30%면 보시는 거예요?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현금이에요. 오늘 같은 날에는 오히려 더 담았어야 돼요. 다 맞는 날이죠. 그러니까 파생으로요. 항상 예고해 드릴게요. 한 3, 40배 터졌어요. 단기적으로 바닥 들어온 겁니다. 상방으로 한 30%, 30배짜리 터졌어요. 꼭지 나온 겁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파생 시장에서 하방으로 30 터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수치로가 나왔잖아요. 위클리 옵션 3000%. 네네. 상방으로 2000%, 3000% 나와서 끝난 거예요. 한 에너지가. 그게 딱 보면 삼성전자 꼭지 나온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변동입니다. 시가상위점은 그 변동에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허리단의 중소형주나 정책 테마주로 왜 자꾸 가자는 얘기면 이 변동이 언제까지 갈지는 금리 중단 선언이 나올 때까지. 네. 하우롱이 얼마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하우롱은 일단 보지 말자. 예. 예. 그게 얼마까지 갈지 그때까지는 우리는 꼬리 변동만 나올 것 같다. 그때 시가상위 종목들이 이용당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툼에 나올 때 사서 주인 있는 거 사갖고 오를 때 그 파동을 타자. 이게 금년 연말까지 내년 4월까지 기본 전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코멘트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